노태우 정권 때 경제수석도 하고 장관도 하고 그리고 종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후 자유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2004년에는 새천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의원, 2012년 박근혜 대선 경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다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대표를 하고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 경제수석과 장관에 이어 김대중 정부 새천년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거 전문가로 부각해가지고 다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그리고 또다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거쳐서 비례대표 5선 국회의원,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정부준비위원장, 그리고 다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정치 행보를 보면 우리나라 정치판이 이웃 일본이나 중국보다 엄청나게 요동쳤고 지금도 요동치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일본이야 뭐 반세기 넘게 자민당 일당 정치를 하고 중국도 공산당 일당인데 이 조망만한 나라가 어지럽게 정권 쟁탈전을 벌이는데도 멀쩡하니 존재하니까 일본이나 중국은 희한한 나라로 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 어지러운 정치판에 모든 정권에서 한 자리씩 했으니 김종인, 옹 이런 경력은 고조선 이후부터 유일한 인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분에 대한 비판 논란을 보면 1993년인가에 동아은행에서 2억 1천만 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2년간 복역을 했는데 한나라당이 이 양반을 영입하려고 하자 전여옥 의원이 재벌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쓰러져가는 은행에서 2억 1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낯뜨거운 범죄다. 당시 2억 1천만 원이면 지금 뭐 한 20억이 넘는 액수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전효 의원이 직격탄을 날렸고 그 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에 가담했다가 박근혜 후보와 경제정책 이견 차이로 결별을 했는데 이처럼 당적을 옮겨 활동하면서 이쪽 저쪽에서도 많은 반대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더라고요. 그가 청와대 수석 시절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그리고 재벌들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지적하고 업종 전문화 등을 주장을 해가지고 당시 정주영, 정경련 회장 하실 때 그리고 재벌들로부터 빨갱이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경제학자로 시작해서 선거 전문가로 지금까지 한국 현대사에 등장하는 모든 정당을 넘나들며 선거에 관여해 소위 킹메이커로 자기매김한 정치원로 지금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과거 화려한 전적이 있다고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완패당한 걸 보면 이제 좀 연로하신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 저는 소시민으로 지금 정치판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판국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권을 쥐고 있는 기득권은 다름 아닌 주사파 정권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주사파란 해방 후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려 대구 폭동, 제주 폭, 여순 군사 반란 그리고 무력 남침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서울 불바다 공작을 획책하고 결국 6.25 전쟁을 터뜨리고 재건하는 한국을 적화시키려 줄기찬 대남 공작을 이어온 김일성 일가 세력을 추종하는 종자들이 주사파들인데 이런 흉측한 전적을 가리기 위해서 어영 역사 강사들을 내세워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그들이 벌인 모든 폭동에 대한 책임을 이승만한테 돌리고 종교조 같은 데는 자라나는 애들 의식화를 시키는 거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기성세대든 신세대든 간에 수십 년 전 이 좌익들이 벌인 폐악질을 다 잊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이 다 우리나라, 우리 우익 정권의 특히 이승만이나 박정희 책임으로 들씌우고 있죠. 김일성 세력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며 오직 대남 적화에 매진해온 세력들입니다. 수백만을 굶겨 죽이면서도 성군 정치를 포기하지 않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이런 놈들의 위협에 지금까지 한국이 지탱된 것은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전선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받쳐주지 않았으면 한국은 벌써 놈들한테 잡혀 먹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정권에 취해 중도 나발을 불던 전임 정권자들 때문에 어느덧 김일성 패거리들은 코를 낀 주사파 애들을 육성해가지고 정권을 잡게 하고 이들에게 다음 단계로 가게 하는 그런 판가리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놈들은 고종을 매국노로 만들어 대한독립운동 정신을 좀먹고 이승만 박정희를 모략해가지고 조국은 미제의 식민지로 인식시켜 국가 정통성, 애국심을 말살하는 공작을 펴 작금 한국인 대부분은 안보의식이 마비된 중도다.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다. 이런 나발을 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판국의 김종인 영감이 대적해야 할 상대는 이 중도를 먹잇감으로 별의별 짓거리를 해대는 종북 주사파들입니다. 이 종북 주사파들 세력은 이미 예비된 중도가 이들의 세력으로 갈 여지가 큰 이런 판국입니다. 역대 좌익들은 정적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광우병 같은 대중선동을 당연한 전략으로 구사하면서 대중 기만전술, 모략질을 해대는 서슴없이 해대는 종자들입니다. 이들이 정권을 쥐고 이제는 그 옛날 반동 제거와 같은 개념의 적폐청산을 기치로 입법부, 국회를 장악해가지고 온갖 유리한 법을 만들어 장기 집권을 획책하면서 다음 단계는 민족 통일을 내세워 본격적으로 걸림돌 제거, 암살 작전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좌익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처음 러시아가 적화된 다음 러시아를 본부로 해서 주변에 40여 개 나라를 적화시켜서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 때 전부 처음에는 좌우 합작으로 들어갑니다. 좌익이 처음 들어가서 세포 분열을 해서 세력을 만든 다음에 이 세력이 좌우 합작을 하자. 좌우 합작을 한 다음에 좌익이 우익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적화를 완성했습니다. 다음 단계, 지금 주사파들이 정권을 쥐고 온갖 곤모술수를 써서 정권을 연장해서 다음 단계로는 좌우 합작하자, 민족은 하나다, 남북 연방을 하자, 이렇게 해서 연방 기반을 만든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익 세력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단계로 돌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과 부산은 인구나 경제력이 몰려있는 대한민국을 차지할 요충지인데 서울, 부산 각 구청장은 이미 그들 조직에 점령되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점령하면 다음 대선은 떼놓은 당상이 될 것입니다. 주사파가 서울 부산시장이 되면 다음 대선을 위해 아파트를 만들어서 공짜로 주겠다고, 그러면 김정은이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도 안 찍을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니 죽고 살기로 주사파 출신을 이번 서울 부산시장에 당선시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영선 전 장관이 경선 예비 후보로 주사파 출신 우상호 경선 후보와 경선을 하는데 저는 우상호 후보가 나설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런 판국에 김종인 위원장이 부산 후보로 나오는 그 전 해수부 장관 그 양반도 주사파 출신 아닙니까? 이런 판국에 김종인 위원장이 과거 용 빼는 재주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떤 묘수를 펼지, 꼰대를 틀딱이라는 젊은이들 표심을 어떻게 얻어올지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이번에 문재인이 우리 원전 때려부시고 이북에 원전 지어주려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만약 이런 일이 우익 쪽에서 발생했다면 저쪽 패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지금쯤 난리 났을 겁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만연한다 하더라도 저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난리 구판을 벌였을 겁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라면 이런 일이 터지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동원해서 거리 두기를 하면 더 좋죠. 더 많이 베이니까. 국회 마당에서 걸쭉지근한 한판 벌여야 할 텐데 어찌 미적지근합니다. 이대로 가다가 이번 서울 부산 시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패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쯤 되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차하면 후방으로 물러날 각오를 하고 다음 대선에 대비할 장수를 전방에 투입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알부랑무식한 놈이 이런 예측을 하는 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횡설수설했습니다. 감사합니다.